이제는 어디를 가나 그냥 널브러져 있는 플라스틱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주변에. 그다음에 환경 문제가 거론이 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래 대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를 가지고 제일 먼저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실내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 영향도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실내 먼지에서도 주로 이슈가 된 거는 사실은 가스상 물질들이 메인이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뭐 요리할 때도 뭐 환풍 그릇 켜고 해라. 그다음에 새로운 이제 전자제품이나 이런 그 가구나 아니면은 새로 인테리어를 했을 때 그럴 때는 좀 환기를 좀 더 철저하게 해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게 주로 가스상 물질에 관심을 뒀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실내 먼지를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다 보니까 덩어리의 정체가 뭔가라고 보니까 이게 전부 미세 플라스틱, 미세 섬유였던 거예요. 아, 그렇다면은 이 아이들이 워낙 가벼우니까 이 가스상 물질은 환기를 통해서 이렇게 배출을 할 수 있지만 미세 플라스틱, 미세 섬유로 이루어져 있는 이 실내 먼지의 덩어리는 실제로 우리가 호흡기를 통해서 노출이 됐을 때 어떤 일을 벌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 결과가 어떤 게 있지? 라고 보니까 그게 너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거죠. 얼마 전에도 이제 많은 이제 몇몇 그 연구자분들이 분명히 인체에서 또는 동물의 생태계에서 인체를 이루는 많은 조직 기관들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됐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저희가 알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우리가 먹는 물이나 아니면 공기 대기 중이나 이런 데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우리 인체 내에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플라스틱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형태학적으로 어떤 차이에 의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를 짜기가 너무 제한적이라서 실험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되게 한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실험쥐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것이지만, 여기 이제 플라스틱 제품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금방 이렇게 먼지를 닦고 났는데도 금방 가서 막 달라붙어 있는 게 보여요. 그게 왜냐면 그게 흡착력이 정말 뛰어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생수 같은 것도 절대 입대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여기에 미생물이 이제 흡착력과 그다음에 그것들이 증식하는 속도가 무지하게 빠르거든요. 근데 이 플라스틱이 그렇게 흡착력이 뛰어난 건데, 흡착력에 우리 몸은 얘를 밀어내기 위한, 얘가 못 붙게 하기 위한 방어 기능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모든 위 조직에 있는 세포들이 이런 분비형 글로불린들을 전부 분비하기 위한 세포 분포 자체가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세 플라스틱들이 사이즈가 이제 작은 것들은 비장까지 가서 비장에까지 영향을 주고, 또 이제 생식계에도 영향을 주고, 그걸 10년을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현상을 봤는데, 평생을 우리가 노출이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라고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좀 더 많이 민감하게 이 플라스틱 문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당연히 이제 환경 중에서 풍화에 의한 영향이 제일 크죠. 마모되고 바람과 햇빛과 햇빛의 이제 자외선을 통해서 삭고 마모될 준비가 다 되는 거죠. 환경 중에서 바람을 또는 햇빛에 의해서 풍화작용에 의해서 이 플라스틱 웨어들은 점차 입자 사이즈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작아진 입자들은 뭐 강을 통해서 바다로 가서 바다에서 다시
증발돼서 대기 중으로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바람을 타고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세상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흡기를 통해서 노출이 된 거의 경우에는 이 입자들이 밖으로 배출될 수가 없어요.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 미세 섬유들은 거의 다 폐에 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로서는 물론 먹는 걸 통해서 저희들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노출되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호흡기를 통해서 노출된 것들에 의한 영향이 더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고민을 좀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미세 플라스틱 하면은 전부 음식을 통해서 노출되는 것만 지금 많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미세 섬유 같은 걸 통해서 결국은 실내 먼지를 통해서 미세먼지의 또 일부도 또 미세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 대기 중에 있는 먼지의 경우에는 그 퍼센트가 좀 낮은 거고, 실내 먼지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의 차지하는 비중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실내 먼지의 유해성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훨씬 더 민감하게 우리가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냐는 쪽으로 이제 조금 관점이 좀 바뀌고 있는 것이 현상입니다. 빨래를 갰을 때 빨래 갠 후에 바닥에 떨어진 입자들이 미세 플라스틱인 거예요. 그 미세 섬유도 다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이기 때문에, 미세라는 거는 결국은 입자의 크기만 작아진 거지, 합성 섬유에서 작아진 거나 플라스틱 제품에서 마모돼서 작아진 거나 그 끝의 모습은 둘 다 같다는 거죠. 그리고 시작점도 같아요. 근데 미세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제품에서 나오는 거고, 미세 섬유도 합성 섬유에서 나오는 건데, 두 물질의 원료 물질은 석유 부산물이에요. 둘 다. 그럼 얘네들이 실제로 화학 구조를 보면은 그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과 미세 섬유는 같은 종류다. 단지 형상이 다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그렇게 제 주변에 미세 플라스틱이 제 가족들이 그렇게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생각까지는 못했었어요. 아주 급박하게 이 미세 플라스틱의 중요성이 지금 이슈가 됐고, 그래서 실험실 베이스에서는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느끼는, 제가 가정주부로서 미세 플라스틱에 지금 제가 노출되고 있는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느낀 그런 고민들은 정말 좀 많이 깝깝해요. 많이 깝깝한데, 왜냐하면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문제라고 저는 인식을 했거든요. 엄마 아빠한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고, 이것들을 흡입을 하고 먹고 또 노출이 될 때 우리 몸이 얼마만큼 안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성분들이 우리 가족들을 어떤 위험에 처하게 만들까에 대해서 뭔가 해결점은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이 잘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